비명계를 저격한 최민희 의원의 얘기에 조응천 전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단 1심 이재명 대표 유죄 이후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에 플랜 B는 없다. 무조건 이재명이다라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계를 겨냥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차분오열 될 것이냐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슈퍼챗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군가 그쪽 쫓아가지고 가는 분화방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민희 의원도 옛날에 보시면 뭐 제 기억으로는 조국 당시 장관인가요? 뭐 엄청나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권력자가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죽인다. 뭡니까? 이거 뭐 홍위병 대자입니까? 이 질문은 공교롭게도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화면에 나왔잖아요. 인터뷰를 직접 최민희 의원 하셨으니까.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 아니다. 뭐 비명계가 뭉칠 것 같으면 당원들과 모아서 뭐 죽이겠다는 취지.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최민희 의원이 저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인터뷰 내용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질문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 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면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비명계가 뭉치고 그들 나름대로 세력화를 할 것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서 저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최민희 의원도 전제를 달긴 했어요. 그런 뭐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달았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좀 죽인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분노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고요. 본인이 좀 이제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의지가 강하게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태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민주당 내에 어떤 여론이 다 형성돼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고 최민희 의원께서 개인이 본인 입장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진봉 교수께 뭐라 그러는 게 전혀 아니라 만약에 비명계가 움직인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당원과 함께 죽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신 거고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조금 제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예를 들면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비명계에서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어떤 자기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조응천 의원 뭐 지금은 개혁신당 소속입니다만 한때 이제 민주당이었고 완장찬 홍위병인가 뭐 친명 완장 뭐 이런 표현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하던 모양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조응천 의원이 또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뭐 비명계가 아무리 모아봤자 안 된다.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대안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아마 이재명의 계승자가 아니면 이제 권리당원들 뭐 정확한 명칭은 저희 당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리당원들이 사실 당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창출해야 되는 것이 졸린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 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것이 분명하다. 2027년도 3월 전에. 그렇다면 상당한 권리당원들도 대체제를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대체제를 어떤 분들이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서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선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 사회를 계승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지금부터 차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개성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지 않고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노조에 그 민주당을 위한 이런 그 국민적 설복을 하지 않고는 이재명 대체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 의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당을 깨자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대체를 위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길을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 조응천 의원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당의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보셨을 때 물밑에서 뭔가 꿀렁꿀렁일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하나 둘 더 현실화되면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이후에 삼총 삼김이라는 단어가 꽤 회자가 많이 돼서 그런데 뭐 제가 굳이 다 읽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물밑에서 움직임은 있는 건지 움직이더라도 파괴력은 있는 거지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일단 워낙 이제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1급 체제가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땅한 대안 마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안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내쳐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대안 찾기 저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마지막 선거 날 때까지 최악으로 버티다가 내년 5월 6월인가요?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그때 뭔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운명을 미리 알고 본인이 미리 사실은 어떤 이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해서 제3자를 갖다가 낙점을 해서 그 사람을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렇지 않고 본인은 끝까지 갔다가 결국 당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갈 것인지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워낙 당 자체가 이미 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주신 삼총상김 즉 전직 총리 3명과 김씨 3명 이 3명들이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최민희 의원이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제 12월 1일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초1회라는 그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독일을 떠나서 조만간 미국으로 옮겨서 내년 2월 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김동연 총리, 이 경기도지사 지금 친문 세력들을 본인의 경기도에 많이 지금 취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움직임이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선거법 사건만 보더라도 예. 사실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퍼진다 그러면 예. 당내에서 겉으로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속으로는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아마 이들의 움직임도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올 연말이면 이 6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초일에 김부겸 전 총리 특강이 12월 1일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가 25일이니까 그 직후에 또 공교로운 시점에 김부겸 전 총리의 강연이 있고 뭐 삼김 삼총의 움직임. 그 성춘 부의장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탄탄한 대권 과도를 달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설사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과 정당이든 플랜 B와 차선책은 필요한데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강경 목소리 휘둘려서 뭐 정상적인 쓴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뭐 쓴소리 말고 아니더라도 저는 저분들의 활동 일단 이낙연 총리님은 당을 나가셨기 때문에 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예. 나머지 분들의 활동은 저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안으로서 플랜 B로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당이 위기에 처해있을수록 저렇게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 발언을 해줘야 아 저분들도 함께 나서주는구나. 민주당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거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당의 대안이 누구냐라는 거는 우리 저분들이 나선다고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유권자들, 정당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자의적으로 또 우리 당이 플랜 B를 짜면서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친명 쪽에서 오히려 장을 마련해줘야지 저런 초일회를 뭐 강연을 한다? 지금 움직이는 거냐? 대안으로서 뭔가 어필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를 해주는 것이 우리 당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표면적인 물 위에서의 비명기 움직임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뭉게뭉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이 후폭풍, 정치권 후폭풍 얘기를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